박영숙의 미래 직업 강좌. 내일의 직업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한평생 한 직장 또는 한 기술로 먹고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술은 자꾸 변하고 1년 전의 기술이 오늘 없어지고 6개월 만에 새로운 기술이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 한 기술 배워가지고 내가 한평생을 이 직종으로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융합하고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고 그럼으로써 이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항상 나만의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맨 처음에 공기 중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이런 제습기 아시죠? 공기 중에 물을 수확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미 MIT에서 포그 퀘스트라고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 나노 물질을 사용합니다. 나노로 이 스킨처럼 생겼죠. 나노 텍스타일을 가지고 물을 정수해서 박테리아라든가 물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이런 나쁜 물질들을 걸러냅니다.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물을 수확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정에서 또는 지붕에서 아니면은 들판에서 물을 수확해서 우리가 가져옵니다. 물은 가장 깨끗할 때가 공기 중에 있을 때입니다. 공기 중에 있는 물들이 흙과 만나면서 그 흙에 있는 여러 가지 중금속이라든가 나쁜 물질과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들어오는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클로로칼키 아시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물을 정화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MIT 같은 데에서 개발한, 그리고 무료로 아프리카에 지금 많은 학교 시설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이 보이죠?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물로 흡수해서 포그 퀘스트라고 이미 각 보시면은 산악지대라든가 아프리카의 남아공화국에서는 학교에서 반드시 이렇게 포그 퀘스트를 설치하라 라는 이런 조언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이 포그 퀘스트라는 나노천을 설치를 하면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이렇게 물로 모아서 그것을 약간의 정수, 그러니까 우리의 티백 한 개만 집어넣어서 물을 정화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산 위에서 깨끗한 공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식수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시골 농촌에 이 큰 물통 하나만 두면은 많은 물을 얼마든지 우리가 생산할 수 있고요. 이제는 텐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팝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하고요. 2만원, 3만원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우리가 제습기 쓰면은 하루 종일 물이 있죠. 공기 중에서 빗물, 비가 오지 않아도 항상 수분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이외에 이 프로펠러가 돌면서 에콜워터라는 것은 여기서 물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에는 물을 굉장히 낭비해요. 사실상 이 식물의 뿌리에만 물을 줘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라든가 공기 중에 있는 물을 이 병에 항상 병 스스로 물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필터입니다. 그래서 정수해서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자원공사 같은 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많은 수도관을 깝니까? 그거 전부 필요 없습니다. 수도관은 겨울에 얼어가지고 터지죠. 물이 낭비되고 또 녹이 썰어요. 20년마다 갈아줘야 돼요. 이 많은 우리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이 수도관이라든가 하수도,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깨끗하게 각자 물을 만들어 마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물을 수확하는 이런 기술들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일자리들을 보시면 물 수확 최적지 임대 관리자라는 게 있어요. 물을 수확할 때 주로 포그, 안개가 많이 끼거나 수분이 많은 지역에 이 거물망을 설치해 놓으면 좋겠죠. 이런 일자리도 있고요. 시스템 설계자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형을 보고 여기에는 나노 텐트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쳐야 되겠다, 아니면 그 물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정류해야 되겠다라는 시스템 설계자, 물 공급 전환자가 있습니다. 물을 또 한 군데에서 많이 받아서 이웃집에 주변에 나누어 쓰거나 그 물을 허드렛 물로 쓸 수도 있고요. 그 물을 아주 정수해서 마시는 물로 쓸 수도 있고, 그 물을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 물 정화 모니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이 오늘은 많이 모였네, 물이 어떻게 정화가 잘 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물을 만약에 우리가 나노 텐트를 쳐서 공급을 한다면, 지금까지 수자원공사라든가 물을 파는 사람들, 저 어디에서 설악산에서 제주도에서 물 팔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이런 일도 영향평가하는 이런 사람도 필요할 것입니다.